일단은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집이 배포가 됩니다. 문제집이 배포가 되고 온라인 답안 시스템으로 성함하고 수험번호를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 파일 열어서 PC 이름에다가 수험번호하고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ITK 폴더 안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답안 전송을 하고 나서 시험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작하는 거를 갖다 연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ITK 수험자용으로 해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를 같이 압축 파일로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연습은 자주 하실 필요 없지만 시험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수험자용을 열어갖고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집 배포됐다? 그러면 수험번호 온라인 답안 시스템에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수험번호가 8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습하실 때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그러면 위에 있는 저장이 맞습니까? 하면 예 누르면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제 수험번호하고 제 자석번호가 떠요. 그러면 그 수험번호하고 자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 감독 선생님이 하기에는 조작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려면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감독관들이 할 때는 키보드가 먹히지 않다가 이제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먹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곳이나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오른쪽 상단에 뜹니다. 그러면 답안 전송을 해야 되는데 답안 전송을 하려면 일단은 문제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글 파일을 내가 시험을 접수하셨다면 만약에 2020으로 접수하셨다. 그러면 2020이라는 그 아이콘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파워포인트 접수하셨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한글 네오 버전이다. 그러면 그냥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글 그러면 네오 버전이라고 뜨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뭐하냐? F7 누르시고 10, 10, 11, 11, 그 다음에 10, 10 위쪽, 아래쪽 모두 10이고요. 두 번 다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오른쪽은 11입니다. 제보는 건드시면 안 돼요. 네. 움직이실 때는 10이라는 단어를 눌렀을 때 탭키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탭키 자주 활용하거든요. 탭키로 이동하시는 거 좀 연습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신 다음에 설정하고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처럼 엔터 모양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여기 보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위에 쪽에 보시면 문단 번호 부호라고 되어 있죠. 문단 부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얘가 있어야 나중에 그 문제풀이 하실 때 도형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시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이 엔터 부분을 보이게 문단 부호 설정하는 거 이제 저장하고 문제 답안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하기. 그러면 여기서 안 보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 역삼각형 나는 ITK 폴더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저장 위치 쪽에 있는 역삼각형을 누르면 여기 문서가 보일 거예요. ITK 폴더 밑에 그 다음에 픽처라는 게 안에다가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이 밖에다가 지금 보이는 제가 연습하느냐고 이렇게 여러 개 해놨는데 여기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마이너스 한양기 그래서 언더바 표시가 아니고 꼭 마이너스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저장하시면 위에 쪽에 파일 이름하고 본인의 이름 수험번호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서에 ITK 폴더 밑에 저장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살짝 내리신 다음에 답안 전송을 하는 겁니다. 답안 전송. 그러면 맞다 그러면 있음, 성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시면서 하시는데 한 가지 더 요령을 알려드리면 얘가 지금 답안 전송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살짝 마우스로 여기 위에 있는 곳을 좀 클릭하셔가지고 살짝 옆으로 좀 당깁니다. 쫙 이렇게 당겨서 시험장에 가셔서 답안 전송이 이게 두 번째 줄이잖아요. 답안 전송을 얘가 다시 열어서 이렇게 전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짝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수시로 한 번씩 답안 전송을 눌러주는 거예요. 내가 문제풀이 하다가 답안 전송을 하는데 얘를 내리는 게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 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보이게만, 살짝 보이게 위치해 놓고 풀어주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송하면서 수시로 전송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답안 전송하고 전송했어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라고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 합니다. 1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2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고요. 3번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4번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Alt, Shift, 엔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5번 문제부터 여기서부터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특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엔터 2번. 하고 나서 지금 각주가 보이죠? 그러면 각주는 입력의 각주. 기억 모양의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그게 각주거든요. 입력의 각주. 각주 눌러줍니다. 각주. 그러면 얘가 밑으로 넘어가면서 언어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주 미주 고치기를 합니다. 왼쪽 위에 각주 미주 고치기. 그러면 번호를 여기에 문제에 나와 있는 기억 동그라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펼친 목록을 열으셔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모양이 다르니까 위에 있는 각주 미주 고치기를 클릭을 한 거고요. 거기서 들어오면 여기 번호 모양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펼친 목록을 한 다음에 내가 해당하는 각주로 고쳐주고 나서 설정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바꿨죠? 그러면은 닫기 하고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두 칸을 띄우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첫 글자는 두 칸, 스페이스바로 2개. 왜냐하면 한글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두 칸을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 통일이라는 글자를 치고 한자를 누르면 통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일이라는 부분에 여기 세 번째 꼭 괄호 있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시험장 가시면 앞에 가 있거나 다른 데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설정해 놓으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시험장 가셨을 때도 요 가로 넣는 한글 가로 열고 한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바꾸기. 그리고 나서 통일은 새로운 이득이라는 곳도 한자죠. 그러면 한자 입력하고 한자 이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에 잘 찍혀 있으니까 한 번 설정하면 꼭 세 번째 가 있어요.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시면 돼요. 바꾸기. 그리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두 번 엔터 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미음입니다. 미음이라는 거 누르시고 한자키. 미음이라는 거 누르고 한자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특수문자가 다 나오니까 특수문자로 들어가서 문자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크로바 모양의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그리고 나서 바로 입력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나는 그냥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입력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 문장이 끝났으면 여기 한 줄을 띄워주셔야 돼요. 여기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 그래서 표 입력합니다. 표 입력이 가 있기 때문에 이미 표가 위에 보여요. 입력에 가 있기 때문에 표가 보이니까 입력에 하시면 되고요. 빨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얘를 갖다가 칸수하고 문제집을 받았을 때 칸수하고 줄수를 계산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6줄에 4칸이다. 그래서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 서울 하실 때 움직이실 때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방향키 해서 위로 갈 때는 방향키 해서 방향키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탭이나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된다.
그래서 방향키가, 표 만들 때는 방향키가 좀 더 쉽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두 칸이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는 거는 단축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M입니다. M. M. 합쳐졌죠? 기타, 지역, 현황. 위치. 합쳐졌네요. 보니까 M 눌러서 합쳐줍니다. M 눌러서 합쳐주고요. 경남, 고성.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돼요. 띄어쓰기나 쉼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공간. 띄어쓰기 안 하시면 감점이에요. 통일, 교육, 운영, 계획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연습하시다 보면 요령이 좀 생깁니다. 처음부터 그냥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집에 나와 있는 여기서 보시면 문제 작성했고요. 본문 작성했고요. 입력하면서 각주 입력했고요. 입력의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한 다음에 설정 눌러서 닫기까지 눌렀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바꿔줬고요. 세 번째 모양, 가로 있는 모양으로 꼭 선택하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말 기능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머릿말은 어디 있느냐? 쪽에 있습니다. 쪽에. 그러면 쪽에 머릿말, 꼬릿말 입력하시고 만들기. 다시 한번 쪽에 있고요. 머릿말, 꼬릿말 들어오시면 만들기 하시면 돼요. 만들기. 그러면 얘가 흐리해지면서 위에 깜빡깜빡거리고 있거든요. 그럼 머릿말은 통일, 우리의 미래. 자, 그 다음에 선택해주고요. 글자를 바꿔줄 때는 항상 초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도둠이니까 디귿, 도둠. 한 칸 올리는 거는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서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주고 빠져나옵니다. 닫기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 아무데나 한번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하시고요. 머릿말, 꼬릿말 닫기 하고 나옵니다. 끝났고요. 설정하실 때 항상 글자체 바꾸고 글씨체 바꾸고 하는 거는 다 여기서 이용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용하고요. 그런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닫기 하면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드래그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크기부터 바꿉니다. 굴림이니까 기억.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마우스로 클릭하면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냥 바로 18 치고 엔터. 엔터를 치셔야 얘가 글자가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진하게 가운데 정렬. 그리고 풀지 마시고 덧말 넣기부터 하는 겁니다. 입력에 덧말 넣기. 입력에 덧말 넣기. 입력에 덧말 넣기 해서 여기다가 글자만 넣어주면 돼요. 마우스 위치를 앞쪽으로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그 책갈피를 여기서 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책갈피 통일이라고 넣기 해주세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책갈피 누르시면 여기 통일이라는 게 생겨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갈피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맨 앞에. 그리고 나서 첫 글자 장식 하도록 할게요. 첫 글자 장식 통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를 깜빡깜빡 어디다가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깜빡깜빡인 다음에 서신 펼친 목록을 눌러주셔야 이게 펼친 목록이 역삼각형 누르면 펼친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항상 두 번째 거 클릭. 그리고 현재 글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서네요. 공서. 면색은 노란색. 혹시 선명한 노란색이 없다 하시면 여기 있는 역삼각형 펼친 목록 하신 다음에 역삼각형 눌러주셔서 오피스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피스. 한번 바꾸면 얘가 안 바뀌니까 다음번에 쓰는데
바꾸실 줄 알아야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꼭 이걸로 오피스로 바꿔주는 연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설정 하고 빠져나올게요. 두 줄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림 넣어줄게요. 입력의 그림입니다. ITQ 폴더가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역삼각형 누르시면 문서 보일 거고요. 문서, ITQ, 그 다음에 픽처라는 거를 보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림 4를 입력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마우스 크기로 지정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크게 하고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안 가기 때문에 그림사 클릭하실 때 마우스 크기로 지정하는 거 연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넣기 하신 다음에 내가 보이는 만큼만 드래그해서 해주시고요. 바로 자르기가 위에 보일 거예요. 바로 위에 보입니다. 그러면 자르기. 그러면 상하 좌우 조금씩이라도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이 거의 보이지 않게 쭉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흰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40에 40으로 바꿔줍니다. 크기 고정 가능한 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문단 줄 바꿈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얘를 조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틀어지면은 나중에 크기가 또 바뀌면 얘가 잘 풀고도 못 푼 걸로 되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크기 고정 40에 40 입력해주고 크기 고정해주고요. 얘는 어울림에 가 있어야 됩니다. 나비 모양은 어울림에 가 있어야 되고요. 바로 옆으로 가서 여백 눌러줄게요. 여백 눌러주면 여기 왼쪽에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 2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잘 했다 그러면 얘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조금씩 마우스로 움직여서 아니면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얘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게 딱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럼 위에 쪽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첫 줄 잡고요. 첫 줄 잡고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궁서니까 기억, 궁서. 그 다음에 18 엔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궁서, 궁서에 18. 똑같이 해주고요. 네, 잠깐 떼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요만큼만 잡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되는 단축키 Alt L. 몇 개 안 돼요. 네. 글꼴색은 흰색. 글꼴색 흰색. 혹시 안 보이시면 다른 색 눌러서 흰색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음영색은 파랑 입력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강조점은 Alt L. 확장 탭에 숨어 있어요. 확장 탭 숨어 있으니까 확장 탭 클릭해 주시고 강조점 해당하는 거 문제에 있는 강조점 해주시면 돼요. 체크 모양이네요. 확인. 이만큼 Alt L 강조점 설정. 그 다음에 얘는 기울어져 있네요. 기울임도 이걸로 같이 해주시면 됐어요. 그래서 기울임 강조점까지 완료한 다음에 맞았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6줄 잡습니다. 6줄 잡으면 얘가 18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까먹기 전에 8줄 잡으시면 요거를 여기다 고쳐주는 거 160으로 되어 있는 애를 180으로 하고 엔터. 그리고 6줄 잡은 상태니까 자, 서식에서 펼침 목록 해줍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 모양 6줄 잡았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를 180으로 고쳐줬고요. 서식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 첫 번째 거 요령에 하시다 보면은 좀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은 둘 다 고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정의 누릅니다. 사용자 정의. 그러면 1수준. 이게 1수준. 여기 앞에 있는 가가 1수준인 거고요. 나는 1수준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은 이건 2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나온다. 이거는 두 번째 나온다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1수준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문단 번호 모양을 어떻게
가나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요 꺽쇠 모양과 숫자는 건드시면 안 돼요. 절대. 예,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비 조정을 1수준은 20포인트로 주라고 그랬고요. 여기를 오른쪽 정렬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수준에서 제가 지금 바꾼 거는 들어오자마자 1수준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번호 모양 바꿨고요. 번호 모양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0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빠져나오지 마시고요. 바로 2수준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2수준. 아까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무것도 안 건드렸고요. 기역, 니은, 동그라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보면은 30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정렬 똑같이 해주고요. 30포인트 오른쪽 정렬했고 여기 그림만 바꿨어요. 1수준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기역 옆에는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점을 여기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얘를 갔을 때 얘를 이렇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꺽쇠 모양이랑 숫자 2. 숫자 1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점만 지우시는 거예요. 점만. 그래서 설정하고 나올게요. 설정. 자, 그러면 가나다라 바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준으로 바꿀 애들만 두 줄로 잡습니다. 두 줄 잡고 여기서 보시면 한 수준 감소. 서식 눌러서 한 수준 감소. 두 줄만 잡았어요. 아, 이거 왜 나가 안 잡혀요? 나 안 잡히는 게 맞습니다. 네, 나 안 잡히는 거 맞아요. 자, 한 수준 감소 됐고요. 두 줄 쭉 하시고 서식 눌러서 한 수준 감소 해줍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졌죠? 자, 완성된 거고요. 하시면서 얘를 좀 더 조정하셔도 좋지만 그냥 대충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맞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대충 칸 조정했으니까 드래그 해줍니다. 하시는 건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2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약간 사이를 벌렸고요. 그런 다음에 L 눌러줍니다. 사이 벌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글씨체부터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전체 잡았을 때 글씨체부터 바꿉니다. 기억, 굴림이니까 굴, 기억. 10포인트니까 그냥 둘게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다 됐네요.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글자만 바꾼 거예요. 글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줄은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표서식은 L입니다. L.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L. 그래서 L을 눌러주면 지금 전체잖아요. 그러면 선 없음. 일단은 양쪽에 선이 없습니다. 선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선 없음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가끔 안 잡힐 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풀고 나서 L을 누르셔야 돼요. 선 없음 이렇게 체크. 해서 설정.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L 눌러줍니다. 이중선 위아래죠. 위아래. 그리고 설정. 그럼 끝났네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줄만 잡습니다. L 눌러줍니다. 이중선 아래쪽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지금 색이 되어 있잖아요. 배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라데이션.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그라데이션이 지금 수평이네요. 수평. 끝색은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색은 안 건드셔도 돼요. 흰색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 클릭하시고 설정. 그러면 표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계획. 얘도 글자 바꿔주도록 할게요. 도둠. 도둠체하고 도둠은 다릅니다.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Alt L을 눌러줍니다. Alt L. 지금 아마 확장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감조점 때문에 기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기본. 장평에 105를 해줍니다. 설정. 다 됐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쪽이죠. 쪽 번호 매기기. 쪽에 쪽 번호 매기기. 쪽에 쪽 번호 매기기.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기 있는 오른쪽 클릭해주고요. 번호 모양. 줄표 넣기에 체크를 지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지우는 걸 줄표 넣기에 체크를 지우시면 돼요. 지워졌죠? 그리고 번호 모양을 클릭을 해줄게요. 6번 동그라미네요. 보니까 동그라미. 시작 번호를 6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제가 오른쪽 클릭했고요. 번호 모양 바꿔줬고요. 주표 넣기에 있는 거를 체크를 지웠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번호를 입력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넣기하고 빠져나옵니다. 잘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5번 문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